안녕하세요, 수라입니다. 오늘은 중국집 가는 게 아니고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방송을 이제서야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 11월부터 5023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중국집 많이 돌아다녔는데, 원래 하고 싶었던 거는 지금 하려고 하는 이 방송이에요. 네. 그러니까 잠깐만. 여기 배경 뭐냐면은 여기 배경은 여경래 셰프님이라고 있어요. 중식계 지금 현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인데, 여경래 사부님의 홍보각이라고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운영하는 호텔 중식당인데, 홍보각의 홀 전경 사진입니다. 다른 분들은 자금성이라든지 만리장성 이런 주요한 문화재를 배경으로 하는데, 저는 중국집의 배경인 게 마음 편하고, 중국집에서 얘기하듯이 여러분하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송은 이제 중국어 관련된 방송이고, 중국어를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그러려고 했던 건데, 내가 이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참 회의감 느껴집니다. 이게 조금 더 익숙해지면 하려고 그랬어요. 좀 내공이 부족하다고 느껴지고, 내공은 점점 쌓아진다 생각하고서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안 돼가지고 좀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아직도 내공은 좀 부족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방송을 이제 조금씩 늘려나갈 겁니다. 기대해 주시고, 네,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에 제가 유튜브를 하려고 장비들을 좀 샀어요. 내가 유튜브 꼭 하겠다.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다른 분의 유튜브 방송을 보고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야, 이게 먹히는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유튜브를 나도 해보자 했는데, 중국어 내공이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때도 상당히 부족했었고, 우선은 장비바를 세워보자 하고서는 제가 우아한 야수를 한 마리 데려오게 됩니다. 네, 우아한 야수. 네, 우아한 야수 한 마리를 모셔오죠. 잠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크기. 이미 잠깐만, 이거 아닌데. 확대. 자, 우아한 야수입니다. 우아한 야수를 한 마리 입양을 하죠. 이게 27인치 정도예요. 그래서 27인치에 4K가 지원되는 우아한 야수 중에서는 230만원인가? 그게 가장 쌌어요. 그래서 이걸 한 마리 분양을 받아오고, 애플에서 야수 한 마리 길러오고, 이거를 갖고 있다고 또 이게 편집이 안 됩니다. 편집을 하려면 또 편집 프로그램을 하나 갖고 와야죠. 그래서 편집 프로그램이 애플 전용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앱 전용 프로그램. 이게 하나씩 프로그램을 사면 엄청 비쌉니다. 이게 그건데, 하나씩 사면 23만원, 27만원, 30만원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파이널 컷 프로인데, 파이널 컷 프로하고 다른 것도 좀 필요한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편집 도구는 애플 쪽에서는. 근데 그 당시에 요거랑 같이 해서 4개가 번들로 포함되어 있는 게 있었어요. 학생용. 학생은 아니지만 신분증 검사할 일도 없고, 그래서 학생용으로 제가 파이널 컷 프로하고 로직 프로 X, 그 다음에 모션 5, 컴프레셔 4하고 메인 스테이지인가, 여기 5개 들어있는 거를 23만원인가 27만원 주고 구입을 합니다. 엄청 대박인 거죠. 내가 그때는 음악도 하겠다, 뭐도 하겠다, 이런 거 굉장히 부푼 꿈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230에 이것까지 해가지고 한 260만원 들고 장비바를 세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액션 카메라를 하나 또 구입을 하죠. 액션 카메라는 내가 뭔가 활동적으로 할 것 같아서 장비바를 엄청 세웁니다. 그래서 이거 한 50만원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면 액션캠은 지금 쓰긴 쓰는데, 활용을 잘 하고 있는데, 액션캠이 아니라 고정캠으로 쓰고 있어요.
고정캠으로 쓰고 있습니다. 5023 프로젝트 메인 카메라로 고정캠을 하고 있는데, 아무튼 지금에선 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거를 다 구입하고 300만원 넘게 해서 장비빨을 최대한 막 올렸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져 가지고 좀 넘기게 돼요. 그리고 좀 내가 잘 가르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들어 가지고 우선 미룹니다. 편집이 어려운 것도 제일 문제가 있었고요.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다시피 작년 11월부터 제가 찍고 12월부터 유튜브를 올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편집을 조금씩 배웠죠, 제가 스스로. 그래서 시작한 게 5023 프로젝트는 가장 제가 편한 거였어요. 그 전부터 하고 있었던 거고 블로그로 하고 있었지만 이걸 영상 버전으로 바꾼 겁니다. 가장 나한테 편하니까.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가, 내가 원래 하려고 했던 건 내가 이게 아닌데 하고서는 시작했던 게 이제 4월 달에 한번 시도를 해봐요. 중국어를 가르치겠다, 이제 편하게 가르치겠다, 재밌게 가르치겠다 했는데, 제가 찍고 나서 이거 더럽게 재미없어 가지고 그냥 우선 지금 보류하자, 이건 안 된다. 내가 봐도 재미없다 이거는.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보다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해보다가 다른 분하고 이제 의견 공유도 많이 해보고 그랬는데, 좀 아이디어를 얻고 다른 분의 유튜브 하시는 거를 조금 아이디어를 좀 캐치해가지고 그 방식 그런 것들을 좀 캐치해서, 방법이 똑같진 않아요. 제가 그래서 그분의 그거를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니까. 근데 그나마 좀 비슷한 느낌으로 저거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하면 조금 낫겠다, 이런 느낌으로 해서 좀 자주, 5023 프로젝트는 거의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가는데 이거보다는 자주 한 일주일에 2-3번 정도 올리는 걸 해서 좀 구독자를 늘려보겠다. 구독자 겁나 안 늘어. 현타 겁나 와 진짜. 나 진짜 내가 쏟아부은 중식값이 얼마인데 지금. 나 그래서 이 현타를 좀 없애보겠다는 마음도 좀 있어요. 이거 현타 겁나 옵니다. 내가 지금 한 반년 이상 중국집 다녔는데, 물론 많이 다닌 건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닌 건데, 얘 미슐랭 3스타도 가고 막 난리를 폈었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뭐 아주 그냥 제대로 현타 오는 수준입니다. 자, 각설하고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중국어를 제가 공부하면서 좀 느꼈던 것이 있어요. 저는 이제 오래전부터 중국어를 좀 이제 틈틈이 이때 저쪽 이렇게 좀 주섬주섬 배워왔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좀 전문적인 기관에서 공부를 하긴 했었는데, 그걸 배우면서 느낀 점이, 발음 부분에서는 이 혀가 입 안에서 공중부양을 해야 된다는 걸 느꼈어요. 특히 건설음이 한국 사람들한테 제일 어렵거든요. 혀가 공중부양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붙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중국은 좀 더 잘하는 느낌이 우선 듭니다. 잘하는 것 같고, 이걸 잘해야 돼요. 그리고 상당 부분 한국어 한자 발음하고 유사한 게 많습니다. 이거는 배우시는 분들은 좀 이제 아실 거예요. 한자 아시는 분들은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이거 얘네도 이렇게 읽어? 하고서는. 그리고 제가 가끔 가다가 이거를 교재 같은 거를 보다가 이제 선생님이 읽어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몰라,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우리나라 발음으로 대충 발음하면 선생님이 맞대요. 그래서 관? 맞다고. 그래서 약간 그 한자를 많이 알면은 많이 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맞나? 이렇게 말하는 거? 좀 한자 많이 알면은 비슷한 글자 발음이 많기 때문에 이게 좋아요. 유사한 게 좀 따라가기 쉬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초 공부할 때는 진짜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갔어요. 근데 다 맞았어. 와, 씨. 천재. 그 정도예요. 한자를 알면은 진짜 편한 게 중국어입니다. 대신 한자 모르면 좀 어려운 거죠. 막 그림 그리는 거지, 막 이렇게. 그래서 뭐 이렇게 좌절하실 건 없고, 제가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 한자 발음이 유사한 거는 역사적인 거랑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지만 나중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연애
왜 갑자기 중국어 하다가 영어냐. 이거는 학교 다니시는 분이나 이제 학원 다니시는 분들한테 해당되는데, 학교는 좀 덜해요. 학교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니까. 근데 나중에 중국어를 자체적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연애도 빼놓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를 잘 찾아가시면 돼요. 중국어는 대체적으로 봤을 때 회화 클래스에서는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회화 클래스는 남성분들을 추천드리고요. 여성분들도 여성분들은 좀 회화보다는 시험반 있죠? HSK나 뭐 다른 시험반에 가시면은 남자만 있는 건 아니에요. 너무 이렇게 기대하고 가지 마시고,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반 남자반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 공부하러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애 목적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그래서 뭐 무슨 꼼수를 부리든 어떠든 뭐 잘 해보세요. 거기에는 이제 참고로 남자는 회화반, 여자는 시험반으로 가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지내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한번 언급해봤습니다. 여기 한어라고 쓴 거는 중국어예요. 중국어를 한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외국 사람이니까 외국인으로서의 그 나라 말은 중국어죠. 중국어니까 중국어라고 하는데, 중국어를 배우시다 보면은 한위라고 이렇게 말 많이 해요. 중국어 자체를 표현할 때 한위 할 때는 한위 자체는 상관이 없어요. 중국말이니까 그렇게 이질감은 안 드는데, 그냥 이거를 한자 발음으로 읽으면 한어라고 하면은 되게 어색하고 잘 좀 뭐라고 할까, 좀 안 어울린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써서 그렇지 다른 데에서는 쓰거든요. 다른 분야에서는 써요.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시험 과목 중에 하나로 한자 배우죠. 한문 배우죠. 그거에 말로 표현된 게 한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머리는 이해하는데 가슴이 와닿지 않죠? 그런 느낌이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근데 이 한어라는 게 체감상, 제가 체감한 느낌으로는 60%의 자체 중국어, 우리가 외워야 되고 공부해야 되는 자체 중국어가 60% 정도 되는 것 같고, 요 30%의 중국어, 한국어, 30%의 한국어는 정확히 얘기하면 한자 발음입니다.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10%의 일본어는, 일본어가 지금은 역으로 들어와요. 일본 말 자체가 막 템뿌라라든가 뭐 이런 것들, 오뎅 뭐 이런 것들, 스시 뭐 이런 것들이 일본 문화가 들어오는 거라서 그 문화에 해당되는 일본어가 중국어도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거랑 남부지방, 중국 남부지방에서 일부 일본으로 들어간 그 글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본도 중국어랑 같이 쓰는 단어들이 몇 가지 찾아보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봐서 10%의 일본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표현 보시면은 중국어 표현이 영어랑 가깝다고 그러잖아요. 꼭 그렇지는 않아요. 영어랑 비슷하긴 해. 근데 아시아권이라서 약간, 이건 뭐 정확히 보면 한국어라기보다는 아시아예요. 아시아 그 동북아, 한국, 중국, 일본, 요 나라들의 공통적인, 어수는 달라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어조사하고 생략되는 표현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중국도 말에 생략하는 게 많고 쉽게 얘기하는 게 많습니다. 영어는 다 표현 있는 거 없는 거 그냥 문장을 맞춰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많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발음하는 게 조금 이제 성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게 있는데, 그것만 조금 고려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거냐면, 한국어를 바탕으로 한 중국어를 할 거예요. 한국어를 바탕으로 하는 건 뭐냐면은, 원래 기본적으로 중국어 생기고 나서 한국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문화의 전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창피하실 거 없고, 중국어 발음하고 중국어의 그런 특징들이 한국어에 상당히 남아 있어요. 그리고 한자가 없으면 한국어는 상당히 그 단어가 무너지는 편입니다.
좀 어렵거나 디테일적인 그런 한자들은 그 단어들은 다 한자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가 상당히 중국어의 그 토반을 갖고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창피한 게 아니에요. 문화의 전파고, 일본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한국어에 바탕을 두고 있는 글자라서 이거는 뭐 누구 탓할 게 없어요. 근데 기준을 한국어로 잡고서는 중국어를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여기서 찾아볼 수 있지 않나. 이 중국어가 우리가 지금 한국어에서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건데 모르고 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가볍게 얘기하면은 너를 표현할 때 우리 야 니가 뭐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 니도 중국어도 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간 그 비슷하게 쓰는 말들 있죠. 비슷하거나 뭐 같은 뉘앙스로 쓰거나, 그리고 뭐 한국어 아닌가 할 정도로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거 한국어 아닌가? 뭐 그런 거를 바탕으로 좀 이끌어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HSK가 그래도 가장 중심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회화 중심은 아니고 단어를 좀 중심으로 나갈 겁니다. 단어를 중심으로 HSK에 나오는 게 가장 종합적이고 좀 균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HSK 단어로 가장 좀 가능하면 쉽게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중간중간에 회화도 좀 할 거예요. 회화는 뭐 이렇게 어려운 거 안 하고 뭐 기본적이고 생활적인 거, 그리고 쓸데없는 거 안 할 겁니다. 뭐 이렇게 잘 지냈니? 이런 거 안 써요. 우리는 뭐 중국 가서 하면 돼요. 그거는 우리 보통 가면 여행으로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행 가서 누구한테 잘 지냈니를 얘기해. 어?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이거는 뭐 가끔 쓸 수 있죠. 근데 상대방이 물어보는 경우죠. 뭐 티켓 끊을 때 이름 뭐예요?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이제 다쳐서 병원 갔는데 성함 어떻게 되세요? 뭐 이런 거. 이런 거는 상대방이 물어볼 수 있죠. 그래서 좀 자기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회화, 그런 거를 조금 다룰 예정이고, 한자 가지고 직접적으로 다룰 건 아니고 단어 할 때 한자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단어랑 한자 같이 할 거예요. 단어 알려드리면서 한자도 같이 할 겁니다. 여러분, 중국어가 생각보다 안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 보이. 한자 때문에 쫄 수 있어요, 약간. 근데 그 한자마저도 지금 보통 간체로 쓰고 있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한자체니까 어렵지 않아요. 쫄지 마세요. 쉬워요, 생각보다. 야, 니도 중국어 할 수 있어. 그런 느낌으로, 그런 필링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렇게 해서 한번 중국어 교육에 대해서, 교육이라고 할 것도 없어. 중국어에 대해서 토킹 어바웃 하자는 거죠. 좀 쉽게 저도 연구해보고, 저도 잘하는 거 아닙니다. 저도 잘하는 거 아니고 같이 공부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 더 한자 더 많이 하니까 한자 조금 더 가르쳐 줄 테니까 서로 공유하고 정보 공유하고 같이 공부하자는 그런 마인드로 이 영상을 계속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야, 니도 중국어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수라였습니다.